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방송사 CNN. 거대한 규모의 이 방송사에선 각 국가에서 매일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생방송 도중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브라질의 이 기자는 생방 방송 사고로 전 세계에 전파를 탔는데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며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뜬금없이 한국이 언급되며 극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폭우 현장을 중계하기 위해 티에테강 인근 지역에서 보도를 하고 있던 브루나 마케도 기자. 그런데 마케도 기자의 왼쪽에서 갑자기 흉기를 든 괴한이 등장하는데요. 위협을 당한 기자는 겁에 질려 괴한에게 갖고 있던 스마트폰 2개를 건네줍니다. 알고 보니 이 괴한은 중계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죠. 방송 도중 이런 사고가 터지자 제작진은 방송을 급히 중단했지만 겁에 질린 기자의 모습이 전파를 타자 전 세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석진 외곽 지역도 아닌데다 멀쩡한 대낮에 도심에서 방송을 하는 리포터가 괴한에게 위협을 당하는 브라질의 치안 수준은 놀라울 정도죠. 실제로 브라질의 치안 수준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대낮에도 길거리를 지나가는 이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자연스럽게 뺏는 것은 물론 저항하는 상대에게 고민 없이 총을 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었죠. 실제로 브라질 학교에선 아이들의 하굣길에 부모님의 얼굴과 정보를 하나하나씩 확인하여 아이들을 보내고 강도를 만났을 땐 차라리 물건이나 금품을 포기하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늘 길을 걸을 땐 유리 파편이나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는지 조심하며 걸어야 하고 특히 밤에는 거리를 나오는 것이 자살 행위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위험한 수준이죠. 심지어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됐던 2014년 세계인들의 축제라는 월드컵을 앞두고 브라질은 난장판이 된 국가를 정비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와 병원이지 월드컵이 아니라며 경기장을 점령했고 노숙자들이 대거 침입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이들을 관리해야 할 경찰들까지 시위에 나서며 한국에선 이 정도로 취약한 치안 수준의 브라질에 선수들을 보내도 괜찮겠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치안은 전 세계 국가들 중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데요. 서울 길거리에서 중계를 하는 리포터와 기자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강도나 괴한에 습격을 당했던 방송사고는 찾기 힘듭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 용병 선수들은 한국의 치안에 놀라며 선수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극찬했는데요. 전 FC 서울 몰리나 선수는 자녀들이 한국에서 자랐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이며 치안이 훌륭하다. 서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라고 밝히는가 하면 전 전남 드래곤즈 스테보 선수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일본에서 생활했지만 한국만큼 마음 편한 곳은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많지 않다. 지난해 수원을 떠날 때 많이 슬펐는데 결국 한국이 그리워 다시 돌아오게 됐다. 라며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건너온 구스타프 엔리케 선수 역시 아내와 함께 수차례 한국의 치안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한국은 예의 바르고 치안이 좋은 나라다. 모든 면에서 한국에 만족한다. 왜 용병들이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 라고 밝혔죠. 이 외에도 수많은 K-용병 선수들이 한국 생활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변의 안전이었죠. 실제로 아이들이나 아내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치안 수준을 쉽게 설명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만취해 소지품을 전부 하나씩 떨어뜨리며 잠에 들었는데요. 이를 본 주변 승객들이 그의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주고 더 이상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방을 옆으로 걸어주었습니다. 이 일화가 공개되자 외국 네티즌들은 한국에 갔을 때 카페에 노트북과 휴대폰이 널려있는 걸 보고 놀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돼. 한국인들 자체가 양심적인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죠. 물론 한국은 총기 소지 자체가 어려운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치안 수준이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준 높은 과학 수사 기법, 시내 곳곳에 설치된 수백 대의 감시 카메라 등 견고한 치안 시스템이 함께 작용한 덕분입니다. 한국의 견고한 치안 시스템은 K-치안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이제 세계 각국의 기법을 전수하는 치안 한류 사업으로 규모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서 10월 약 2달간 한국경찰청에선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총 35개국의 동영상 강의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죠. 실제로 치안이 극히 불안한 남미 국가에선 한국형 순찰차, 경찰 통신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외국 정부 경찰에게 한국 치안의 우수한 시스템을 전수하고 치안 장비를 수출하는 것은 차후 수사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치안 소프트웨어 수출에 있어서도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해외 인재들을 초청해 치안 시스템을 전수해온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찰청에 지문 채취용 압축분말과 감식용 붓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이렇게 낮은 치안 수준으로 국민이 벌벌 떨어야 하는 브라질과 비교해보니 늦은 새벽 시간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누빌 수 있는 한국의 치안 수준이 더욱 실감났는데요. 앞으로도 K-치안 시스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 더욱 안전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